부동산 경매를 유튜브나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 많죠. 이 영상도 당연히 유튜브를 보시다가 흘러 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경매판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속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책이나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이런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전액받는 임차인이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나가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골라라. 그 사람들은 법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이사비도 관리비도 필요 없이 돈을 받으려면 집을 알아서 비워준다. 명도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이 얄팍한 통설만 믿고 경매판에 뛰어들었다가 낙찰자의 무기 중에 하나인 이 명도 확인서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세입자가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배째라고 들어눕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물건이 바로 그 함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교보제입니다. 동시에 남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진짜 실력을 갖춘 우리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지 그 뼈 때리는 기술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 타경 101475 수원의 강남이라 불리는 인계동의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물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안 눌렀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한화 꿈의 그린 파크 구축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이 134.8제곱미터 40평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걸어서 닿는 초역세권에 경기아트센터와 효천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인계동의 핵심 노른자 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억을 가볍게 넘나들며 거래되던 똘똘한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감정가 8억짜리 이 아파트가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5억 6천만 원에 2차 진행됩니다. 요즘같이 쓸만한 아파트 한 채 찾기 힘든 이 경매 시장에서 1회차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이 되었다면 권리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초보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경매지 열어서 다시 서류부터 찬찬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매 초보자분들이 마우스 휠을 내리다가 멈칫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임차인이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은 동일 세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은 이 오땡땡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증금과 월세 내역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월세가 무려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엄청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저거 낙찰받으면 저 5천만 원 내가 다 홀라당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1년만 밀렸어도 3,600만 원인데 명도할 때 저 세입자가 집 안 비워주고 버티면 어떻게 하지? 밀린 월세는 내가 다 떠안아야 되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억 원의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인데 임차인 그것도 월세 300만 원 이런 단어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 낙찰받았다가 보증금도 물어주고 명도하느라 멱살도 잡히고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비가 더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쫄아서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팩트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뭔가요? 바로 대항력 유무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빚잔치의 시작이 된 날짜, 즉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게 1순위입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3년 3월 17일에 지땡땡님이 설정한 근저당 6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언제죠? 2023년 11월 21일입니다. 기준점인 3월보다 임차인이 11월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죠?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돈을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 즉 대항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 보증금 5천만 원을 단 1원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낙찰받고 잔금을 내는 순간 저 지저분한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내가 돈 물어줄 일이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경매학원 한 달만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겉핥기로 배운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김칫국을 원샷 드링킹합니다. 아싸, 대항력도 없고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소액 임차인 기준에 들어가니까 최우선 변제금으로 거의 다 받아가겠네. 그러면 내 인감 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저 명도 그냥 껌이네. 끝났네. 하지만 진짜 실전은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등기부 날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매 개시 결정일이 언제입니까?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알린 날이 2024년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은 2026년 6월이죠.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나서 무려 1년 6개월,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주인에게 월세 30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주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한 달에 300만 원씩 18개월이면 무려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죠?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세입자가 아무리 법적으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경매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배당금을 내줄 때 월세 입금 내역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경매 진행 기간 동안에 월세를 안 냈다? 법원은 세입자가 받아야 될 그 배당금에서 그 밀린 월세만큼을 가차없이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밀린 월세 5,400만 원은 이미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입자는 법원에서 받을 배당금이 단 1원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배당금이 5천만 원에서 0이 됐다는 것은 명도 실무에서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입자를 쉽게 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무기,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와 나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완전 무력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법원에서 배당금을 한 푼도 못 받는데 그 서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쉬울 게 없어진 세입자는 이제 낙찰자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낙찰자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뭐라고 할까요? 나 집주인 잘못 만나서 보증금 다 날렸다. 배당금 10원 한 장 못 받고 길거리에 남게 생겼는데 이사 갈 돈이 내가 어딨냐. 내 보증금 5천만 원 물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 강제로 끌고 나가면 나 집안에 있는 거 다 부셔버린다. 분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실제로 따져보면 저분은 손해본 게 없어요. 오히려 월세를 덜 냈기 때문에 이득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안중이었고요. 결국에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온 겁니다. 자, 여기서 어설픈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나의 무기는 사라졌고 상대방은 들어 누워있고, 자, 앞으로 괜히 소송에 휘말려서 시간 낭비하기도 싫고 험한 꼴 보기도 두렵고 또 빨리 그냥 내보내고 싶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덜컥 주고 맙니다. 경매로 낙찰 받아놓고 좋아해놓고 쓸데없는 이사비로 피 같은 내 수익을 까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내디따 시청자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절대 단 1원도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낙찰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사비를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거칠게 나올수록 우리는 주도권을 꽉 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당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막막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사정은 참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아서 손해봤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월세를 안 낸 것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이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그 전 소유자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 소유자에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하면 따로 소송을 하시든 청구를 하시든 그분과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고 사장님께 이사비를 드릴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인도명령이라는 서류가 올 겁니다. 그 서류는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집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장님께서 그 명령을 받고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집행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은 결국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사장님이 이 집을 비워주기 전까지 그 살았던 월세까지 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 겪기 전에 그냥 짐 빼고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이득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감정을 빼고 법적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물론 서류로 전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낙찰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 써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글을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저희 말이 틀렸나요? 네, 그 후에는 오히려 협상이 더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필요 없고요. 수백만 원 이사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로 깔끔하게 내 권리를 지켜내십시오. 자, 이제 골치 아픈 세입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얼마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숫자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볼까요? 가장 최근 거래인 2025년 7월에 6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거래가 많이 없네요. 그런데 이 평형 바로 아래 평인 48평 실거래가를 보면 2025년 10월 19층 매물이 7억 9,500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9월에는 20층 매물이 7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는 어떨까요? 2026년 6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까 원권과 동일한 101동의 저층 동향 매물이 7억 5,8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의 뷰가 좋은 매물은 8억 2,500만 원까지도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원 인계동의 인프라를 등에 업고 시세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 6월 26일에 열리는 2차 매각기일의 최저 입찰가가 얼마라고 했죠? 바로 5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최저가 언저리에서 눈치 싸움을 하든 명도 비용을 넉넉하게 제하고 입찰가를 높게 쓰든 눈앞에서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의 마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월세 300만 원이라는 숫자와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내디따 시청자분들은 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의 함정을 간파하고 당당하게 입찰장에 들어가셔서 이 기회
주의를 낚아채셔야 됩니다. 단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 기간 동안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찰장 가시기 전에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하셔서 체납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매는 단순히 권리관계를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서류 뒤에 숨어있는 시간의 흐름을 계산해내고 최신 법원 트렌드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심리까지 꿰뚫어보고 통제하는 고도의 실전 비즈니스입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떠도는 최우선 변제금 세입자는 명도하기 쉽다, 이런 말만 믿고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안전한 경매 투자를 위해서 저희 네디따 집테크 경매가 함께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처럼 당장 법원에, 그리고 세입자를 만날 때 필요한 뼈 때리는 실전 화법을 전수해드리는 집테크 실전만, 그리고 단순히 한 채를 낙찰받는 것을 넘어서 매달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선점하는 월클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네디따 집테크와 함께 실패 없는 성공 투자의 길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네디따의 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냄새 진동하는 확실한 실전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